선생님들 각자의 계획들이 있으실 거고요. 국내에서, 국외에서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실 분들이신데요. 저는 이제 국외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인문사회, 정부에서 인문사회를 많이 지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문사회와 관련된 학문 분야가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한국어 학과가 전혀 없습니다. 한국 학과도 없고, 뭐 한국어, 당연히 한국어와 관련된 학과는 없고요. 다 교양 과목,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택 과목으로 지금 한국어가 개설되어 있고요. 저희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NTU라고 해서 난양 테크놀로지 대학도 저희 교양 과목으로 한국어를 지금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MU라고 해서요. 매니지먼트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그 경영 관련된 그곳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이제 가다 보면 제가 좀 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의 그런 여러 가지의 배경들을 선생님들께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저의 또 여기 온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워낙 대중매체라든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안방에서 클릭만 해도 제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특강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제가, 그리고 선생님들이 정말 알고 싶었던 것들, 아무리 작은, 내가 이런 것들을 질문해도 될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것들, 또 이 특강을 통해서 선생님들께 이제 제가 답변해주고 제가 아는 부분까지는 답변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저의 이 특강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편안하게 제가 좀 보기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죠? 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니면 언니겠네요. 제가 봐도 언니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 특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한국 교육 내에서 팟캐스트, 어떤 사람은 포드캐스팅, 발음도 여러 가지예요. 팟캐스팅, 우리는 그냥 포캐스팅, 저는 많이 포캐스팅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인터넷 매체에서는 그냥 한국어로 했을 때 팟캐스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팟캐스팅은 무엇인지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또 궁금하시고 선생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셨는데 도대체 어떤 목적하에 이것들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천천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좀 기준으로 해서 천천히 선생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특강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한데요. 선생님들과 저와의 이런 만남에서 제가 선생님들께 이야기하고 싶고 선생님들과 의논하고 싶고 토의하고 싶고 저의 고민들,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NUS가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약자입니다. 영문 약자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싱가포르 국립대학보다는 NUS라는 표현으로 제가 이 특강에서는 쓸 거고요. 이 NUS에서 팟캐스트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의 배경들. 이제 모든 선생님들께서 여기 학문을 하시잖아요. 도대체 이 팟캐스팅이 정말로 한국어를 학습자들에게 효율적으로 한국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만드는지 아닌지도 선생님들과 의논을 하고 그런 배경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팟캐스트 프로젝트를 하면서 연구 질문들이 있었어요. 선생님들 지금 이제 논문을 4학년 때는 쓰셔야 되죠. 안 쓰시는군요. 네, 이제 대학원에서는 반드시 이제 논문을 써야 되고, 이제 아무래도 학사에서는 그런 논문보다는 간단한 소논문이라든지 그런 텀페이퍼 형식으로 할 것 같은데요. 이런 논문을 할 때 가장 선생님들께서 딱 먼저 해야 할 일이 연구 질문인 거죠. 내가 어떤 것을 알고 싶은지, 내가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 궁금해요. 그러면 이 연구 질문들을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그 연구가 어떻게 보면은 거창하고 뭐 아주 뭐 작은 연구부터 시작해서 큰 연구의 우리의 출발점은 선생님들께서 궁금한 것들, 선생님들께서 알고 싶어 하는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고 연구의 질문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죠. 저의 연구의 질문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학생들이 이 팟캐스트에 대한 인식이 무엇일까? 딱 팟캐스트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어떤 것들을 바라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학습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저는 좀 더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팟캐스트에 대한 인식도, 학습자들에 대한 인식도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 팟캐스트가 정말 한국어를 배울 때 유용한지, 도대체 팟캐스팅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들으라고 했는데 별로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정말 실제로 들어봤더니 생각보다 도움이 안 되더라. 그런데 처음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았는데 상당히 재밌고 도움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저는 한번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디자인 같은 거. 보통 이 팟캐스트에서는 많으면 10분 내외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너무 길면 학습자들이 지치고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렇다면 최소한 몇 분 정도로 디자인을 했을 때 효율이 높을까? 학습자들은 몇 분을 원할까? 5분, 7분, 10분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바라는지 제가 제시한 팟캐스트의 내용과 학습자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라. 내가 듣고 내가 보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그 다음에 평가. 이 팟캐스팅이 제가 만든 팟캐스팅이 10개 정도거든요. 10개에 대해서 다 만족을 하는지 5점, 1, 2, 3, 4, 5점이 있다면은 5점으로 줄지 3점으로 줄지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것이죠. 모든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일례를 들어서 팟캐스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핸드아웃을 만드셨을 때 이 핸드아웃이 정말 학습자들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선생님들 모르시잖아요. 그때 그냥 1대1로 물어볼 수 있죠. 간단하게. 이 핸드아웃 좋아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는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지만 이것들을 전체 학습자들에게 좀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또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교육을 받은 한국어 교육을 하는 교사로서 우리가 그런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학부에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배우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처럼 이제 이 팟캐스트에 대한 학습자들이 요구하는 것들, 평가하는 부분들을 제가 한번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의 연구 방법은 이제 설문지가 있습니다. 설문지, 인터뷰가 있는데 선생님들 어떤 설문지를 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으로 설문지를 할 것 같아요? 한번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설문지. 딱 설문지라고 하니까 뭔가가 이름도 써야 될 것 같고 나이도 써야 될 것 같고 학과도 써야 될 것 같고 선택 과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과마다 굉장히 다양할 것 같고 그런데 이 설문지를 통해서 저는 이런 것들을 배우려면 선생님들께서 설문지도 디자인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디자인 오늘은 이 팟캐스트에 대한 부분도 말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부생들이시죠. 여기 대학원생분들이 한 분, 두 분 정도 되고 다 학부생들이시잖아요. 학부에서도 이런 이제 좀 더 기초적인 연구를 하기엔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부분도 선생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설문지를 디자인할 때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이제 팟캐스트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연구 질문들을 하면은 이 디자인을 해야 되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까요? 우리 뒤에서부터 선생님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팟캐스트에서 관심이 있는지 이 팟캐스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네 맞습니다. 또 어떤 내용들을 할까요? 이 질문, 설문지라면 굉장히 질문들이 많을 것 같죠? 네,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또 질문들을 디자인을 하고 싶으세요? 얼마나 자주 이용하고 네,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 빈도가 가장 중요하죠. 네. 또 어떤 점이 도움이 되는지 어떤 점, 듣기가 도움이 되는지, 말하기가 도움이 되는지, 어휘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문법을 복습할 때 도움이 되는지. 네, 좋습니다. 유용성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디자인하셔야 되겠죠. 네.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쉬운지가 제일 관심이에요. 네, 맞습니다. 접근성. 내가 MP3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내가 랩톱을,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아니면 나는 왠지 모르게 나는 IT 세대이지만 컴퓨터하고 뭔가가 거리가 멀어서 나는 그런 것보다는 종이를 접으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좋다. 이런 것들. 아니면 왠지 좀 어렵다라는 접근성, 용이성에 대한 것도 들어 있습니다. 또 어떠신지요, 선생님들? 이렇게 설문지가 있습니다. 모든 설문지를 디자인할 때 되게 필요한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나이라든지 이제 성별은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 학습자들이 굉장히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 이 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아니면 어떤 학부생들인지, 우리가 딱 보면은 인문사회 단과대학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인문사회, 물리대 학생들이 훨씬 더 한국어를 잘할 것 같죠. 근데 결과는 엔지니어링, 기계공학이라든지 바이오, 생명과학을 하는 학생들이 훨씬 성적이 좋아요. 그 이유는 한국어, 이렇게 언어라는 게 굉장히 시간을 많이 두고 이렇게 공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 기계공학을 하거나 건축을 하거나 생명과학을 하는 학생들은 워낙 랩실에서 가장 어떤 수치를, 결과를 내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 보고 연구하고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할 때도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 전에라든지 어떤 시험이 있을 때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도 제가 그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다른 거였는데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학생들 중에서도 1학년일 때, 2학년일 때 이 팟캐스트가 나이가 어릴수록 더 그게 용이하고 더 좋아하는지, 아니면 좀 더 공부를 많이 한, 대학생 생활을 많이 한 4학년이 더 좋아하는지, 그런 거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부터 이제 이런 거죠. 계속 뭐 팟캐스트를 좋아하느냐, 뭐 내용은 어떠느냐, 디자인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총 53개의 설문지를 만든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딱 생각했을 때 몇 개 안 될 것 같죠. 근데 선생님들께서 이 팟캐스트 어떤 이제 그런 연구 주제를 잡았을 때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고 여러 번의 파일럿 테스트도 거치시고 이런 것들을 나오면 굉장히 자세한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나 이것도 알고 싶어. 이런 질문들도 해봐야지. 이것들 또 질문들을 하다 보면 또 중복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빼고 또 다시 학습자들이 정말 제가 이제 이따가 들려드릴 뭐 이런 음악 도입에 대한 음악들, 이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지, 또 어휘와 관련된 이런 한국 K-팝이라고 하죠. 대중가요들을 연결해서 하면 이것도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 사소한 것들. 그리고 너무나 교사가 한국어만 하니까 저는 계속 모든 팟캐스트 레벨 1, 1급만 빼놓고는 2급, 3급부터는 다 한국어로만 하거든요. 한국어를 했을 때 그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나는 영어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이런 설문지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 이제 제가 좀 더 나중에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갔던 부분으로 가도록 하죠. 설문지. 그런데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은
양적인 연구라고 하죠. 이런 설문지를 통해서, 수를 통해서 하는 것들. 그렇지만 요즘의 트렌드라고 할까요? 연구의 트렌드를. 물론 그 목적의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양적인 연구도 있고 질적인 연구가 있어요. 질적인 연구라는 건 바로 인터뷰를 통해서, 면담을 통해서 이 학습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보통 이 연구를 할 때는 양적 연구와 질적인 연구를 같이 해요. 선생님들께서 지금 질적인 연구가 무엇인지, 양적인 연구가 무엇인지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양적인 연구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많아서 수를 통해서 수를 통해서 이제 어떤 통계를 뽑아내는 거죠. 이런 설문지가 그런 거죠. 이 53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 각각의 90명의 학생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걸 통계를 SPSS를 통해서 통계를 내서 근데 제가 하는 것들이 정말 맞는지 그냥 학습자들이 생각 없이 틱틱틱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과연 맞는지 제가 하는 것들이 맞는지 해서 다시 면담을 하고 학습자들에게 하나하나 일일이 물어보는 물론 90명 전체를 다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해서 물어봐서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질적인 연구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선생님들께 이제 이런 설문지의 내용과 인터뷰의 내용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프로젝트 연구에서 내용이 어떤 것이었고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 디자인이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신대.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디자인을 한 거라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2분이 되셔도 좋고 3분이 이렇게 한조를 해서 만들어 봐서 이렇게 만들면 좀 더 학습자들에게 더 좀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팟캐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과 오늘 마지막으로 디자인과 내용을 설계하는 것까지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깜짝 놀라요. 선생님 발표도 해야 되나요? 발표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왔으니까 발표도 해서 제가 생각하는 선생님들께서 설계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또 좋은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고 제가 선생님들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 다음 학기부터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특강이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모든 것들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배운 건 그거예요. 연구를 할 때는 딱 어떤 연구 선생님들께서 고려하는 관심 있는 연구 분야가 있어요. 그리고 연구 질문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저 역시도 그래요. 팟캐스트에 대해서 이런 연구 질문을 하고 이 연구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지. 그래서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딱딱딱 했을 때 그건 정말 과연 좋은 연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바로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팟캐스트와 관련 외국어 교육에서 팟캐스트에서 관련된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지 기존의 연구들, 선행 연구들은 어떤 것들이었고 거기에서 밝힌 것은 무엇이고 거기에서 제한된 것들은 무엇이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좀 더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틀린 것 같고 이 부분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이제 이론적인 측면에서부터 이제 좀 출발을 하게 됐어요. 학습자들은 참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시면 나는 낮에 공부하는 게 좋아. 아니야, 나는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공부하는 게 좋아. 나는 밤 1시에 공부할 때가 좋아. 아니라도 그렇기도 하고 지금은 선생님들 다 온라인 동영상들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선생님 그 전에 온라인 하시기 전에 나는 이렇게 왠지 선생님의 눈을 마주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하는 이런 것들로 해서 난 더 들었을 때 많은 걸 배우는 것 같고 온라인 하면 왠지 거리감이 있고 왠지 졸리고 이렇게 선생님들의 학습자들의 스타일이 다 다르다는 말이죠. 역시나 이 팟캐스트를 듣는 학습자들도 이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죠. 청각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더 많이 배우는 학습자들이 있는가 하면 시각적으로 나는 비디오 자료를 봤을 때 어떤 비디오를 봤을 때 한국 드라마를 봤을 때 단어를 더 많이 외워 라든지 뭔가를 만져서
촉각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이런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학습자들의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 팟캐스트의 좋은 점은 선생님들께서 팟캐스트 하면 딱 오디오만 듣기만 생각하시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비디오까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각과 청각을 이용해서 다 학습자들, 청각에 좀 더 청각적으로 공부하는 학습자들에게도 만족을 줄 수 있고, 시각적으로 이런 비디오 팟캐스트를 통해서는 시각적으로 시각적인 것들을 통해서 학습의 효과가 더 높일 수 있는 학습자들에게는 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했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그렇다면 이 팟캐스트가 참 좋겠구나. 보통은 촉각으로는 이렇게 외국어를 배우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렇다면 선생님들 다시 좀 돌아가서 팟캐스트는 도대체 뭘까요? 선생님들. 왠지 이제 또 제 특강의 내용이니까 선생님들 한 번은 뭐 위키 백과라든지 여러 가지 뭐 것들을 해서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팟캐스트. 뭐의 약자인가요? 질문, 제가 원래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제가 질문하는 것이지 좀 질문을 할 때 꼭 대답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한 번은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선생님도 어떠세요? 네? 아이팟 더하기 캐스팅. 선생님 공부하셨나봐요. 그 정도가. 네, 선생님들 요즘에 아이폰 많이 가지고 계시죠? 아이폰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선생님들 뭐 자제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선생님들 이제 아시는 분들 다들 그래 애플에 나오는 아이폰. 난 너무 좋아. 아이폰 너무 좋더라. 스마트폰 중에서 제가 생각해 개인적으로는 아이폰이 참 좋더라고요. 그 회사 애플사에서 나와 있는 그런 mp3 모든 관련된 그런 것들과 브로드캐스트 방송이라는 것, 이 두 단어가 합성어가 돼서 팟캐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팟캐스트가 도대체 왜 좋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 외국어의 교육에서 팟캐스트가 실은 외국어 교육에서 도입한 것은 많이 연구된 것은 근래예요. 그렇게 오래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팟캐스트가 왜 요즘에 뭐 크게 화두는 되고 있지 않지만 서서히 외국어 교육에서 관심을 조금씩 받아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아주 정말 그런 건 아니지만 점점 관심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생님들? 이제 팟캐스트는 알았어요. 이 애플사의 아이팟에서 브로드캐스팅, 방송과 관련됐다.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반복해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CD는 선생님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반복해서 들을 수 없나요? 그것은 컴퓨터라는 큰 기계가 필요하지만 아이팟 같은 경우는 손 안에 들어가니까 항상 필요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선생님 CD를 mp3 파일로 하면 내 손에서 mp3 파일에서 계속 내가 원하는 시간에 다 들을 수 있지 않나요? 청각만 가능하지만 그도 청각만 가능하지만 그것도 팟캐스트가 될 수 있어요. 청각만 해도 오디오 팟캐스트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각과 네. 효과까지 다 활용한다는 그런 거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효과가 있다. 선생님이 아시는 부분에서 좀 더 뭔가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 아이팟 사용자가 아니어서 어떨까요? 선생님 아이팟이 없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싱가포르에서는 물론 스마트폰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저도 그 설문지에서 그래요. 이런 아이팟 mp3가 있느냐, 스마트폰이 있느냐, 거기에서 뭘 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는 있어요. 2009년부터 지금 제가 계속 이 연구를 좀 장기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보통은 mp3 파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mp3 파일은 꼭 mp3 파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화 기능에서도 mp3 파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보통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비디오 팟캐스트를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할 때는 오디오 팟캐스트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mp3를 다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에 사용했어요. 학습자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팟캐스트가 도대체 그냥 mp3 파일과 무엇이 다르고 컴퓨터에서 클릭하는 온라인과는 무엇이 다른지 선생님들 한번 볼까요? 팟캐스팅은요, 인터넷을 통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있잖아요. 제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올라가요.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학습자들이 굳이 제 웹페이지에 들어와서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는 게 아니라 RSS 피드, 선생님들 많이 하시죠, 요즘에. RSS 피드를 통해서 바로 구독이 된다는 거죠. 내가 딱 어떤 파일을 열었더니, 지성원 선생님이 mp3 파일로 해서 업로드가 되어 있더라. 그러면 바로 다운로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아이폿을 사용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아이튠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다 자동으로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학습자들에게 그냥 mp3, 우리가 CD, 기존의 CD에서 이 CD를 mp3로 파일로 계속 했을 때에는 그것들을 해서 mp3로 가지고 다니면서 들을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직접 새로운 업데이트 된 것들을 내가 굳이 학습자가 웹페이지에 찾아가지, 일일이 찾아가지 않아도 그냥 어떤 이런 아이튠 같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RSS 피드를 통해서 다 다운로드가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쉽다라는 거죠. 학습자가 굳이 좀 게으른 학습자는 나 웹페이지까지 가서 다운로드 받기 너무 힘들어 그러는 것보다 바로 딱 되어 있으니까 mp3 그냥 선만 연결해서 내 mp3 기기에 다운로드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팟캐스팅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바로 이거예요. 브로드캐스팅, 방송이잖아요. 뭔가가 CD는 내가 2년 전에 만들었건 3년 전에 만들었건 5년 전에 만들었건 똑같잖아요. 이 방송이라는 건 어때요, 선생님들? 하루하루가 달라지잖아요. 제가 일주일마다 하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 일주일은 뭐 하세요?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업데이트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다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학습자들이 mp3라든지 여러 가지 스마트폰들을, 기기들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해 주는 것도 우리 교사의 역할인 것 같아요. 나는 내 스타일은 사전을 하나 한 장 한 장 적어가면 넘기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 좋지만 지금의 세대들은 정말로 이 mp3, 우리는 mp3 파일에 mp3를 많이 듣던 세대라면 이쪽은 이제 정말 스마트폰으로 한번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너무 익숙한 학습자들에게 우리가 굳이 이 책을 강조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거에 학습자들에 맞춰서 우리도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선생님들께서 이거 어떻게 내가 만들 수 있을까? 선생님들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특강을 하기 전에 워크숍을 좀 하려고 그랬어요. 한 이틀 동안. 이틀 동안 선생님들께 어떻게 이 녹음을 하고 어떻게 에디트 편집을 하고 어떻게 업로드를 시키고 선생님들께 어떻게 이 웹페이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었는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좀 바쁘고 이 시간도 안 되고 그랬다고 하셔서 제가 그냥 특강으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죠. 이런 추세가 있다면은 우리도 그거에 트렌드에 맞춰 가야 된다는 거죠. 한국어 교사야말로 저는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시대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앞서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들 저는요 한국어 교사가 되기 전에는 굳이 드라마라든지 좋아하는 가수도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꼬박꼬박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비스트 노래도 한번 들어보고, 선생님도 그러시죠? 소녀시대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유나가 좋다니까 제가 누군가 한번 들여다보고, 그런 것들이, 왜냐면 학습자와 저희는 소통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소통이 단절되면은 나는 그런 데 관심 없어. 나는 한국어만 잘 가르치면 되지 뭐 그거야. 그런데 학습자들이 원하는 건 우리 선생님들이 이해해주고 내가 왜 이것들을 좋아하게 됐는지
이 동기까지 아는 선생님들한테 더욱더 접근하고 또 많이 공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이제 제가 또 다음에 알려드리겠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 한국 교사는 이런 포켓에 좀 더 앞서 나가서 우리가 만들 수 있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학습자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딱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연결돼서 이게 정말 효율적인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저는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이동하면서 학습이 가능하다. 선생님들 이동하면서 학습이 가능하다. 이렇게 딱 느낌이 오시지 않아요? 어떤 부분이 이 팟캐스팅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의 눈을 피하지 마시고요. 어떠세요? 그렇죠. 무선 인터넷이 되니까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나 다운로드를 받아서 바로 시청하거나 바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선생님, 그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NUS에서 한국어 프로그램은 바로 선택 과목, 외국어 교양 과목입니다. 이 학습자들은 자기 전공들이 있어요. 이 전공들 공부하기에도 너무 바쁜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을 제가 어떻게 너는 한국어만 공부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너무 숙제가 많으니까 선생님들 제가 보기보다는 좀 숙제도 많이 내주고 무서운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드백에 평가에 우리는 이게 한국어는 전공이 아니라 바로 외국어의 교양 과목으로 내가 듣는 거지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맞냐고 이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학습자들이 전공 공부를 우선으로 하는 건 당연해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만약에 전공 공부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강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2시부터 전공이라면 그 시간 그 전에 30분 이렇게 이동하면서 도서관에 가거나 이동하면서 학습자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용이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정말 듣는 애들, 돌아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듣는 학습자들이 훨씬 한국어를 잘한다는 것이죠. 그냥 컴퓨터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학생들보다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 시간 동안 하는 학생들이 한국어 실력이 더 좋다라는 것이죠. 선생님들 어떻게 보면 참 의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두 가지로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듣기가 좀 시끄럽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들으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나는 한 번은 지하철에서 듣고 조용할 때 컴퓨터로 다시 한번 집에서 조용히 듣는다. 그런 학습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 이동하면서 학습이 가능하다는 게 이 팟캐스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존의 연구에서는 보통 어떤 것들을 해왔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외국어로서 외국어 교육에서 팟캐스트는 아직도 거름마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분야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기존 연구에서 선행 연구에서는 팟캐스트와 관련된 학습자들의 사용과 인식에 대한 연구들이 저 역시도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NUS 학습자들은 어떻게 이 팟캐스트를 바라보고 평가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했다면 다른 기존의 연구들도 그런 거죠. 그리고 얼마만큼 접속 횟수가 많은지 모든 학습자들이 이게 정말 강제적으로 꼭 해야만 하는 팟캐스트다 너희들. 근데 저희는 NUS에서는 이거 보조자료거든요. 듣고 싶은 사람들만 들어라. 물론 다 오픈되죠. 그렇지만 이게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100명의 학생들이 다 듣지는 않거든요. 몇 프로의 학생들이 듣고 얼마만큼 10개의 과가 있다면 그 중에서 5개를 듣는지 3개를 듣는지 이런 빈도의 횟수를 제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들은 도대체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어떤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으신 딱 선생님들 생각하시는 어떤 능력일 것 같아요? 듣기라는 거죠.
보통은 이 듣기를 통해서 듣기가 향상되는 듯한 느낌이죠. 이제 듣기라든지 그 다음에 어휘, 한국어를 이제 할 때는 제가 좀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한국어에서 굉장히 좀 빨리 진행하거든요. 한국어 그리고 영어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1급이지만 영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자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모르는 어휘는 계속 쓰고 선생님이 말을 하는데 약간 눈치는 보이죠. 그럴 때 이제 좀 간단한 영어로 이렇게 근데 그게 선생님들 생각하시기에는 굉장히 당연한 거 아니야?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로 설명하고 한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 경희대학교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배운다는 학생들, 제2 언어로 배운다는 학생들한테는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학습자들도 다양하잖아요. 몽골에서 온 학습자, 미국에서 온 학습자, 여러 다양하기 때문에 영어를 가급적 쓰지 않아도 좋아요. 하지만 대학 강의이고 동일한 싱가포르 학습자이고 영어 한마디만 할 수 딱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굳이 선생님이 저렇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다른 과목에서 들으셨겠지만 과연 모국어를 사용해서 설명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정말 한국어로만 사용해서 어떤 것들을 문법을 전달을 해주는 게 좋은지 아직까지도 반반이거든. 참 반의 논쟁이 있는 것처럼 저도 그런 것들을 이제 겪으면서 이제 하는데 그런 것들에서 왜 제가 그 말씀을 했냐면 1급 같은 팟캐스트에서는 영어를 조금씩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학습자는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죠. 물론 저의 발음이 걔네들의 모국어 수준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뭐 좀 들을만 하니까 이해는 되는구나. 처음에는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데 이해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학습자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제 말하기에 어떻게 하면 이 팟캐스트에서 말하기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 선생님들 생각해보세요. 이 팟캐스트에서 제가 따다다다다 하거나 뭐 대화를 하거나 뭐 대화문들을 하거나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말하기의 능력이 향상되기를 제가 바랄까요, 선생님들? 이제 저희 디자인 가서 좀 더 얘기하겠지만 네, 녹음이 되지는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 말하기 향상이 될까요? 어떤 부분에서 선생님들은 말하기 향상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고려하실까요? 그 대답을 그 유추해내게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에 선생님이 하시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학습자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대화를 들었으면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냥 대화하고 띵 하는 게 아니라 대화할 수 있는 시간, 따라서 읽을 수 있는 시간. 물론 조금 더 학습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듣는데 계속 자기혼자 말할 수는 없잖아요. 좀 짧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그것도 이 팟캐스트를 디자인할 때 중요한 고려할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참 얘기할 게 많아서 이게 선생님들 이게 기본적인 줄기가 있는데 선생님들한테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이렇게 살짝 건드려 갈게요. 네, 그렇게 해야 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 근데 분명히 이 팟캐스트를 듣지 않는 이유들도 이 선행 연구, 기존 연구에서는 밝힌다라는 것이죠.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 스크린을 보는 것처럼 학습자들이 왜 너희들 팟캐스트 안 들었냐? 이게 외국어 교육만이 아니라 어떤 이제 일반적으로 학부생들 대상으로 했을 때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기존 연구가 똑같다라는 거죠. 저희 학습자들도 시간이 부족해서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10개 중에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이 팟캐스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하루 종일 정말 다 하는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어떻겠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 선생님들 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아시는 것처럼 세계 30위 안에 유수대학이잖아요. 그만큼 그 학습자들이 이 대학교 이런 유수대학으로 30위 안에 들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교수진도 좋고 뭐 여러 가지
교육적인 체계적이라든지 지원을 되는 거지만 학습자들이 굉장히 욕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전공을 더 공부하고 싶어 하지 이 외국어 사학점을 공부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양이 많아요. 숙제가 정말 많거든요. 저희 외국어 이 교양학부 중에서도 숙제가 많지만 전공도 숙제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나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팟캐스트에 대한 인식도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시간을 10분이지만 요 효율이 있을까? 일주일에 10분 들어서 뭐 해? 차라리 그때 내가 유튜브로 통해서 드라마를 하는 편 보지? 10분의 드라마를 보면 내가 뭐 단어도 알 테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뭐 슈퍼주니어의 노래를 하나 들어야지. 뭐 이렇게 학습자들은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팟캐스트에 대한 인식이 낮다라는 것이죠. 이게 학습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 학습자 자신도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팟캐스트를 어떻게 다운로드 할지 몰라서요, 선생님. 기존의 연구에서도 똑같이 나왔지만 우리 중에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워낙 저희 경희대도 그렇지만 NUS도 정말 이 네트워크가 우리가 와이파이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모든 학습들이 다 랩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복도에 다 전선시설에 있어서 다 학습자들이 다 이 벤치에 이렇게 복도에 다 벤치가 있거든요. 그 벤치에서 다들 하나하나 하는데 다운로드를 못 받는 학생들이 있을까? 기존 연구처럼. 근데 딱 한 명 있더라고요. 그게 다운로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으로 귀찮은 거죠. 싫은 거죠. 꼭 다운로드를 다 받지를 못한다는 것보다 그게 클릭하기가 싫은 거죠. 그런 학습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기존 연구에서 PC라든지 아이팟이라든지 MP3 플레이어가 없었다라는. 근데 우리 NUS 같은 경우는 그런 학습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설문지에서 데스크탑이냐 랩톱이냐 그 중에서도 MP3는 어떤 것이 아이팟이냐 그냥 MP3냐 아니면 너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에서 MP3 기능이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했더니 그런 학습자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디자인을 제안하는 거죠. 이 팟캐스트도 디자인인 거죠. 우리도 커리큘럼을 만든다거나 수업을 할 때 지도안을 만들잖아요. 선생님들 교환들 만드시잖아요. 이 교환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제 저희 시간 강사 선생님들이 10분인데 이 10분들한테 교환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교환을 많이 만든 선생님들이 훨씬 수업을 잘 진행해요. 그런데 그것들도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선생님들 모르시겠지만 저도 경희대 구제교육원에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때를 정말 많이 연습했어요. 그래서 선배 선생님들한테도 지적도 당하고 기분도 나쁘고 정말 뭐 나는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이러면서 그러는 것처럼 이런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이런 지도안, 교환들을 잘 만들어 하듯이 팟캐스트에서 디자인,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형태, 디자인, 이 프레임도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형식으로 몇 분에 내가 대화를 줄 건지, 몇 분에 이렇게 뭐 상황을 줄 것인지, 몇 분에 몇십 초 동안 학습자들이 말을 이런 어떤 질문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아니면 내가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2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를 시킨다라는 거죠. 저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근데 정말 2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를 시키는 게 좋은지 아니면 나는 매일매일 업로드를 시키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른 형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나는 10과에 한 학기 10과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너무 학습자들에게 무리야. 5과도 할 수 있죠. 내가 보기엔 5과도 무리야. 3과에서 15분 정도 하는 건 어떨까? 아니 매주 한 번씩 10분 내외. 아니야. 최소한 학습자들은 그렇게 집중력이 좋지 않아. 5분. 이렇게 선생님들 나름대로 기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들을 정할 때 물론 선행 연구들을 잘 보셔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라디오 스타일, 이 기존 연구 중에서 라디오 스타일을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응용을 해서 제가 이제 그 디자인, 제 팟캐스트 디자인에
했었는데요. 선생님, 도대체 이 라디오 스타일은 무엇일까요? 라디오 스타일. 네, 선생님들 라디오 스타일 지금 말한 앞에 누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들 또 어떤 걸까요? 우리 대학원 다니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대본, 저도 대본을 만들어요. 선생님 딱 이 녹음을 할 때 대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어떤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대본 없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거든요. 굉장히 많은 실수도 하고 대본이 있어도 갑자기 발음이 꼬인다거나 어떤 말을 해야 되는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네, 선생님. 어떠세요? 라디오 스타일. 지금 거의 다 나왔는데. 말해봐. 막 이런 친구한테 말. 네. 예. 아까 교수님께서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음악 네. 효과음도 네, 맞습니다. 음악도 틀고, 효과음도 내고. 맞아. 라디오 스타일. 진행자가 있고 어떤 게스트가 있는 것들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그 동료 교사도 하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교환학생으로 간 한국 학생들한테 부탁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가 좀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물론 선생님 딱 들으시면 왠지 부자연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초급 학생들이잖아요. 초급 학생자들이기 때문에 그 학습자들에게 맞는 배운 어휘, 문법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약간의 확장은 있어요. 그렇지만 문법 확장은 거의 없거든요. 이제 중급 3에서는 좀 달라지긴 한데요. 초급 1, 2에서는 확장이 문법 확장은 없이 거기에서 기존에 배운 것들을 최대한 하다 보니까 왠지 부자연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최대한 좀 더 이런 라디오 내가 진행자이고 어떤 게스트가 손님이 와서 이제 그것들을 들을 수 있는 학습자들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이런 대화도 하는구나. 그걸 내가 이해하네? 이런 것들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 저는 그래서 이 라디오 스타일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여기 나왔는데요. 도대체 팟캐스팅을 듣는 학습자들은 누구인가? 과연. 제가 여기에서 이제 왔으니까 선생님들 국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저 역시 그랬거든요. 선생님 왠지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잠깐 우리 이제 그 부분에 이 학습자들을 알아야지 이 팟캐스팅의 내용이라든지 디자인이 바뀌어지는 거죠. 학습자들의 요구 분석, 학습자들을 잘 분석하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능력이고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좀 더 이 싱가포르에서 한국어를 듣는 학습자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죠. 선생님 어떤 게 궁금하셨어요? 네, 왠지 궁금한 게 작은 것도 괜찮아요, 선생님들. 우리 여기서 청일점인 선생님 오늘도 굉장히 빨리 오셨더라고요. 춘천에 사신다고. 어디라고? 네, 강원도래요. 네, 그렇게 오늘도 일찍 오셨더라고요. 빨리 가서 갈 데가 저는 또 특강을 기다리는 마음에. 선생님 어떤 게 궁금하세요? 글쎄 그 영어권 학습자들한테 우리 문법적인 영어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문화라든가 영어, 보조영어 네.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정말 좋은 질문 하셨어요. 저도 그런 게 참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각 기관마다 그 커리큘럼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텐데요. 저는 거기를 담당하는 주임으로서 그런 용어들은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선생님들이 언제 한번 싱가포르에 오시면 제가 선생님들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딱 오픈하겠습니다. 오픈 클래스 하겠습니다. 그럼요, 선생님들. 오시면 정말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는 잠깐 이제 여기로 돌아와서요.
용어들 지금 보조사라는 진짜 용어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사니 대명사니 용언이니 부사니 체언이니 이런 것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만약에 사용한다면 그런 건 사용해요. 이제 중급으로 갔을 때 이게 동사인데 동사인데 뭐 이렇다라든지. 근데 초급에서는 약간의 영어는 사용하긴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마커라는 조사를 이제 마커스 뭐 이렇게 사용하고요. 그런 것들만 이제 학습자들이 원했을 텐데 굳이 저희는 이게 꼭 마커다, 이게 필요하다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봐라.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 우리 많이 쓰는 거 있잖아. 읽는 이가가 있었을 때 그것이 이 은이 없었을 때의 그 느낌. 을이 없었을 때의 느낌. 그리고 은과 은을 바꿨을 때 이게 다양하게 되는 우리 한국어의 특징들을 저희가 알려주면 조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렇지만 교사가 굳이 조사라는 말은 하지 않거든요. 그 학습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물론 한국어를 가르쳤을 때는 저도 그러진 않았지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칠 때는 좀 더 학습자들이 많이 생각하게끔 해줘요. 이게 왜 이게 이 한국어에서 조사가 중요한지, 위치가 중요한지를 말을 해주면서 하고 굳이 이런 용어들은 사용하지 않아요. 고급에서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학습자들이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공부해서 물어보죠. 이건 뭐냐? 이건 또 한국에 많이 오니까 놀러 올 때 그 서점에 가잖아요. 서점에 보면은 이제 문법 사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물어볼 때 그때는 가르쳐 주지만 이 30명의 학습자들한테는 거의 가르쳐 주고 있지 않아요. 네, 또 선생님. 일본어하고 중국어를 선택을 안 하고 교양 과목으로 한국어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어떻게 전략을 세우시는지 그러니까 학생 모집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고 일본어나 중국어나 다른 제가 듣기로 12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12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두세 개를 선택을 다 할 수 있는 건지. 네, 첫 번째 질문으로 먼저 할게요. 선생님, 잘 기억하시는 12개의 언어가 있어요. 이 12개의 언어가 교양이잖아요. 선택이란 말이죠. 누가 얼마만큼의 언어가 얼마만큼의 수강 인원이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딱 그 서열이 나눠져요. 저희는 보통 12개의 언어 중에 몇 위를 할 것 같아요? 7위? 3위? 2위?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11위로 시작했어요. 딱 90명을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서열 5위입니다. 네. 1위는 당연히 일본어예요. 싱가포르는 일본, 이제 우리 타이완, 대만이라든지 그쪽 동남아시아에서 2차 세계대전에서 많이 이제 식민지 하면서 영향이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굉장히 일본 문화를 좋아해요. 물론 경제적인 것도 무시 못하겠죠. 그래서 일본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요. 선생님들도 이제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본 문화를 잠식신 게 한류잖아요. 그 한류가 오기 전에 이 싱가포르 내 동남아시아 일본 문화는 정말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황금 시간대도 이 방송에서도 다 한국 드라마예요. 예전에는 그 황금 시간 흔히 말하는 7시에서 9시 이 프라임 타임에서는 일본 드라마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처럼 바뀌었지만 여전히 경제대국 그리고 일본 학이 있어요. 일본 학과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것들을 들어야 되는 학습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유학도 일본으로 많이 가고요. 그런 배경으로 해서 일본어. 두 번째가 선생님들 놀라지 마세요. 프랑스어, 그 다음에 프랑스어, 독일어. 선생님들 저희 솔직히 제2 외국어 프랑스어하고 독일어 많이 선생님들은 독일어 많이 하셨죠. 네, 독일어. 근데 지금은 솔직히 중국어 많이 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싱가포르에서는 이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듣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요.
좀 더 그 부분에 말씀드리자면, 거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2 외국어가 없어요. 정말 잘하는 학생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따로 교육부에서 모아요. 그리고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를 가르쳐요. 그리고 일반 교과 과목에는 없어요. 저희는 꼭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교과 과목이 없어요. 그게 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경제적 뭐 교류라든지 그 다음에 4위가 중국어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시겠지만 중국 모국 그러니까 학위라고 하죠. 70%예요. 그래서 원래 그런 학습자들은 들을 수 없어요. 교환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환 학생들하고 인도계라든지 말레이계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4위를 차지하고 중국은 좀 우리하고 성격이 달라요. 우리는 거의 교환학생 받지 않아요. 너무나 학생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어예요. 한국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들으면서 이제 그런 건데요. 저희는 한국어를 듣고 싶은 학습자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가 정해져 있는 수강 할당 그런 게 있어서 인원을 막 울고 불고 난리예요. 나 들어가고 싶다. 비딩 포인트도 있거든요. 선생님들 그 장미라 교수님 수업에서 좀 들으셨지만, 네, 비딩 포인트가 있어요. 외국어, 그러니까 교양 과목을 듣기 위해서는 각자 포인트가 있거든요. 어떤 학생들은 250포인트가 있고, 어떤 학생은 1000포인트, 뭐 200포인트, 2000포인트. 저희는 보통 1급 같은 경우에요. 2급, 3급은 이제 말이 좀 달라졌는데, 1급 같은 경우에는 막 1500포인트. 베트남어나 일본어를 들어도 뭐 한 500포인트, 600포인트인데 한국어를 듣기 위해서는 1700포인트도 써야 될 때가 있죠. 가지고 있던 이 포인트를 다 쓴다는 거죠. 다른 선택 과목에 쓸 게 없어요, 정도로. 다 모든 걸 오래 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많이 인기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동기를 했거든요. 이 학습자들이 왜 이렇게 좋아할까? 솔직히 저희 외국어, 특히 한국어를 들었을 때 과제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듣는 이유는 바로 한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가서 연구를 했거든요. 정말 도대체 이 학습자들은 왜 한국어를 들을까? 그냥 말로는 다 한류 하는데 그걸 저희가 이 연구자로서 보여줘야 되죠. 객관화시키는 게 저희의 하나의 역할이잖아. 객관적으로 한류인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문화라든지 드라마를 통해서 뭐 이런 아직도 한류가 거세게 불고 있는 게 이 동남아시아 지역이에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막 홍보를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입소문을 통하게 이제 막 하죠. 홍보 대사도 하나 막 하고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이 학습자들 자체가 너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거죠. 한국어를 들었을 때 물론 다른 외국어보다 포인트도 많고 힘들고 점수도 짜고 하지만 듣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저희들도 선생님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프로모션 하느냐라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교양 선택 과목답게 좀 더 숙제도 과제도 줄이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요리 교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렇지만 뭐 김밥도 이제 저희 교사들이 다 뭐라 그럴까요? 재료들을 다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말아봐라. 이거 그래서 시금치도 하고 김밥 노래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그런 것도 하나의 저희로서는 이 학습자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싱가포르 내에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인구가 적기 때문에 말의 소문도 정말 빠르거든요. 요즘은 뭐 블로그를 통해서 인터넷 굉장히 무섭잖아. 한국어 뭐 이랬다. 한국어 김밥 만들었다. 우리 비빔밥 만들었다. 뭐 그러면 착 가서 어머 정말 이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러면 비빔밥 만드냐 이번 학기에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이 궁금하셨어요? 선생님, 네. 우리가 교양 과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초, 중, 고급이 다 있어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저희가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처음으로 이번 5월에 6급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2년 후에는 저희가 비즈니스 커리어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더 개설을 할 거고요. 네. 그럼 이제 초급으로 들어갔다 일단 하면 그다음에 이제 스타일도 평가를 하니까 올라가겠지만 처음에 모집을 할 때는 뭐 성취도 평가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선생님 정말 좋은 질문 하셨네요. 네, 이렇게 질문을
좋은 질문할 때마다 이 흥분이 된다니까요, 내 스승님. 막 우리 학생들이 막 좋은 질문이라는 건 그거예요. 선생님이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이, 정말 저는 그게 좋은 질문이에요. 선생님이 알고 싶다라는 거죠. 다른 선생님들도, 그거 질문하고 싶었는데 잊어버릴 수도 있고, 이런 거 질문해야 되나? 근데 선생님은 또 하셨나요? 맞아요. 저희는 근데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1급을 오픈해요. 만약에 내가 좀 더 쓰기를 하고 좀 대화를 하고 그런 학습자들은 1급을 들을 수 없어요. 근데 그 학습자들이 2급으로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1급은 교재가 경희대 출판국에서 나온 1급, 초급 1급을 우리가 다 끝내거든요. 1급에서. 2급에서 17권까지 끝내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그 학습자들은 솔직히 한국어 조금 알고 쓰기도 알고 읽기도 하는데 2급으로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 학습자들에게는 저희가 말을 해요. 1급으로 너희는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이 학습자들은 자기들은 하나도 안 배우고 똑같이 시작했는데 왜 얘는 해서 나보다 더 점수가 잘 나온다.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점수에 정말 목숨을 거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건 공평하지 않고 형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학습자들은 아쉽지만 하고 이제 2, 3급부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레이스먼트 테스트 이런 배치고사들을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요 또 궁금하신 저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그 교재를 경희대학교 교재를 기본으로 하시는 거예요. 초급에서는요. 중급에서는 연세대학교 교재 사용해요. 네. 그러면 지금 렉처 클래스가 30명으로 나오는데 네.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요. 네. 어떻게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을 하실 수 있는지 네. 노하우나 방법들이 있으신지. 네. 이 막 팟캐스트보다는 이런 것들이 선생님 더 듣고 싶으셨죠? 아니 솔직히 팟캐스팅이야 제 논문을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듣고 싶어요. 좋은 질문이세요. 예, 여기 한번 볼까요, 선생님들? 저희가 2008년 8월에 한국어 과목이 개설되었어요. 선생님, 국립대학교에서 한국어가 없다라는 게 말이나 될까요? 솔직히 싱가포르에서는 굉장히 한국어를 거의 배제하다시피 했어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투고라기보다는 학습자들이 건의한 거죠. 우리 한국어 배우고 싶다. 그리고 꼭 학습자들의 요구만이 아니라 우리가 딱 떨어진 게 경제. 우리도 뭐 FTA 하면서 자유무역 싱가포르하고도 하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경제적인으로 한국이 급부상하기 때문에 급부상해 왔지만은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인력을 키워내야 되겠다는 싱가포르 정부의 생각도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어 개설이 됐고요. 2008년 8월에 개설이 됐죠. 제가 갔을 때는 정말 어떻게 막막하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게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막막하게 해서 이게 막막했는데 이제 하나하나 해서 2008년에 1급을 했고요. 그 다음 학기에 2009년 1월에 2급, 그 다음에 8월에 3급, 그 다음에 2011년 1월에 6급을 해서 다 끝났어요. 저희 지금 수업 시간은 일주일에 6시간이에요. 보통 선생님들 전공 과목은요, 3시간이에요. 많아봤자 4시간이에요. 그런데 전공 과목도 아닌 이런 선택 과목이 6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많아요. 그리고 13주의 수업이에요. 물론 첫째 주는 약간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런데 수업 구성에서 렉처 클래스와 튜토리얼 클래스가 있어요.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의사소통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30명을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하려면 30분이 지나가는 거죠. 하나하나 얘기하고 우리 역할극하고 상황하고 도입하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요. 처음엔 렉처 클래스 30명이니까 좀 더 이제 도입하고 그런 거는 같죠. 그러나 연습하고 활동할 시간을 튜토리얼 시간이라고 해서 튜토리얼 이렇게 좀 1대1 학습자들이 좀 15명으로 제한을 해요. 15명 이상은 할 수 없어요. 그 작은 것을 작은 그룹으로 해서 지난주에 배운 만약에 을거회를 했으면 을거회와 관련된 활동들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활동들을 하고 연습을 하고 드릴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학습자들에게 지난주에 지 선생님이 렉처 클래스에서 이런 문법들이 중요하고 언제 사용하고 이 문법이 이런 상황에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이런 규칙을 갖고 직접 어떤 태스크 베이스로 했을 때 이런 과제를 해서 내가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때 배웠던 문법을 사용해야 되는구나 라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튜토리얼 시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튜토리얼 시간은 학습자들이 더 편해하고 재밌어하죠. 렉처 클래스에서는 저도 일반적으로 막 따다다다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언어 수업이 너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입도 하고 질문도 하지만 한계는 있다라는 거죠. 제가 1시간 45분, 2시간이 아니라 1시간 45분 만에 일과를 맞춰요. 보통 한 과씩을 하거든요. 선생님들 생각해보세요. 한 과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도입할 때 우리 보통 지금 교재 분석론 그런 과목들은 들으셨나요? 학부에서? 교재들 많이 분석하잖아요. 경희대 교재 보시듯이 저희는 이 도입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도 해야 되고 듣기도 해야 되고 한 번은 따라 해야 되고 두 사람이 해야 되고 문법도 얘기해 줘야 되고 어휘도 알려줘야 되고 또 듣기 또 2개 있죠. 그 다음에 읽기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1시간 45분에 30명을 가지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연습 시간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좀 힘들어하고 양이 굉장히 많잖아. 1시간 45분에 문법을 2-3개를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튜토리얼이죠. 지난 시간에 1-2과를 배웠다면 1-2과를 통합해서 어떤 부분에 처음엔 저희가 이렇게 시작해요. 도입을 할 때 이제 어휘들, 주요 어휘들을 한 번씩 드릴을 하는 거죠. 초급에서 드릴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드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베이스로 해서 이런 것들 그리고 필요한 꼭 연습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듣기를 좀 더 한다든지 쓰기를 좀 더 한다든지 발표를 한다든지 역할극을 하는 이런 식으로 좀 통합적으로 하려고 있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국내에서 하는 한국어 교육과는 좀 더 다르죠. 저희에 맞게 수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한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쳤을 때 외국에서 그건 아니잖아.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실까? 정말 제대로 배우셨어야 되는데 막 이런 것도 솔직히 있었어요. 막 그분들도 막 렉처를 하시고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연습도 안 하시고 응답 이렇게 연습도 안 하시고 정말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역시도 렉처 클래스에 그 학습자와 그 체계에 맞춰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의 역할이더라고요. 그런데 최대한 잘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를 많이 사용해서 눈치들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잘은 모르지만 초급 1, 2지만 잘은 모르지만 두 사람에서 얘기해라 그러면 얘기하고 따라 하세요부터 시작해서 물론 교실 용어도 있지만 학습자들이 굉장히 눈치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듣기가 향상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얘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 구성은 1학년부터 4학년. 그 다음에 인문사회 여러 가지 학습자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선생님들, 이 학습자들이 과연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 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그래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번 2급 학습자들 저희는 많이 프로젝트를 많이 하거든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는 프로젝트를 많이 장려를 한다 그럴까요? 이 팀원들 혼자 하는 건 더 쉬워요. 선생님들도 지금 하시겠지만 혼자 하는 것이 더 빠르고 능률적일 것 같죠. 솔직히 그 사람 언제 맞춰서 시간 맞춰서 된다 안 된다 장소는 어디냐 너는 이 부분 해라 왜 안 굉장히 프로젝트 이 팀원들 간에 그 조율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많은 대학교에서도 그렇지만 이 팀 프로젝트를 많이 장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팀에서 서로 협조하면서 어떤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중 선생님 아까 그 30명을 두 팀으로 15명씩 나눈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1급 같은 경우에 1급, 2급, 3급 다 똑같은 지금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1급은 한 6그룹이죠. 그럼 180명이잖아요. 180명을 이제 하면은 6그룹, 렉처 클래스는 6그룹이면 튜토리얼 클래스에서는 12개. 12클래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생님들, 보통 렉처는 선생님들 이제 저나 좀 더 강의 경험이 있었던 분들, 그리고 시간 강사 선생님들께서 튜토리얼 시간을 담당하시는데요. 학생들이 튜토리얼 시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냐면 활동을 하잖아요. 뭐 을거회 같은 경우를 뭐 예를 든다면 뭐 여러분 우리 흔히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과제를 한다면은 이제 하겠지만 실생활에 좀 이렇게 유용한 것들 프로포즈를 할 때 뭐 할 거예요. 그러면 뭐 난리가 나는 거죠. 뭐 꽃다발을 근데 초급 2니까 제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들어서 막 자기들 꽃을 줄 거예요. 장미꽃을 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것부터 이제 막 시작하면서 그렇지만 항상 중요한 건 어휘가 최대한 확장하지 않는, 물론 약간 확장이 되지만 그 기존에 배웠던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이제 신혼여행을 뭐 할 거라든지 계획들 이렇게 하니까 학습자들은 물거를 저한테 딱딱하게 배웠거든요. 주말에 뭐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학습자들은 항상 쇼핑할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친구를 만날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신혼여행을 가고 이번에 친구하고 배낭여행을 서울에 오면은 서울에서 뭐 할 것인지 계획, 의도가 다 배웠던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고급 학습자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생각해보세요. 13주고 정말 정말 한 번도 수업에 뭐 시험을 다 포함해서 72시간이거든요. 72시간을 배우는 학습자들이 이제 한 420시간 좀 넘죠. 한 500시간을 듣는 학습자들이에요. 저희는 1급 한국에서 1급 하면 200시간을 하면은 초급 1이 끝나고 200시간 하면 초급 2가 끝나잖아. 그 학습자들을 생각해보면 중급 정도인데요. 제가 우리 뭐 선생님한테 제가 사용하는 자료 시사적인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의 그런 보통의 이제 한다면 듣기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말도 다른 학습자들보다는 상당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장미라 교수님이 저희 이제 수업을 들으셨는데 학습자들이 상당히 외국에서 한국어를 배운 것 치고는 발음도 좋고 어휘도 좋다라고 말씀해서 저도 좀 격려가 됐고 저희 4급, 토픽의 4급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토픽 4급이면 중급 2가 끝나면 되거든요. 여기서 중급 2를 하려면 최소 이제 1년 정도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4급을 생각하시면 돼요. 토픽의 4급. 선생님 다문화 과정에는 이제 좀 다르겠지만 저희는 1급, 2급 같은 경우에는 토픽의 이제 1, 2급, 그 다음에 3, 4급, 5, 6까지 해서 3급 정도요. 토픽이 3급, 그 다음에 4급. 4급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요. 외국 유학생들이 한국에 이제 대학을 갔을 때 최소 4급을 맡아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그래서 토픽도 좀 공부하고 있고요. 3급에서는 그런 걸 했어요. 이제 너희들이 한번 뭐 드라마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3급에서 한번 너희들이 배웠던 것들을 한번 사용해서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 드라마를 처음엔 아니었었거든요. 제가 원하는 건 드라마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학습자들이 솔직히 할리우드만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서요. 근데 이제 학습자들은 너무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죠. 배운 것들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처럼 만들어 보는 거. 3, 4급에서는 좀 더 학습자들이 많이 비주얼에 좀 강조를 했다면 5급과 6급에서는 저는 이제 그런 비주얼보다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정말 학습자들에게 너희들이 배웠던 문법을 가지고 어휘를 가지고 최대한 한국과 싱가포르의 다른 점 그리고 한국
여성과 싱가포르 이제 관심 분야가 다 다르잖아. 그러면서 프레젠테이션 5분 동안 하는 이제 좀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그리고 1급에서는 그런 것들을 해요. 이제 저희가 기존에 한국 뭐 콩쥐팥쥐라든지 이제 뭐 돼지 삼형제다라든지 그런 기존의 이런 동화들을 가지고 최대한 스크립트를 만들게 하고 내용을 바꾸게 하는 거죠. 뒤에 어떻게 내용들 간단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해서 연극을 시키는 것들 그런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 대충 저희의 그런 레벨들을 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참 시간이 많이 없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 학습자들의 어떤 것들, 이 학습자가 왜 한국어를 배우고 이 학습자가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이 팟캐스트를 어떻게 디자인하는 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NUSS 팟캐스트 프로젝트가 제가 먼저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2007년에 독일어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09년에 한국어, 그 다음에 중국어, 태국, 인도네시아 프로그램들이 이제 하게 됐죠. 저희 한국어 프로그램이 가장 10과로 많았어요. 한 학기에 10개였고요.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5개, 4개 정도였고요. 태국어도 그 정도였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팟캐스트 사용에 대한 인식도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어떤 부분에 제가 설문지 53문항 보여드렸죠. 그것들을 다 SPSS에 다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돌렸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부분에 유용한지 당연히 저도 딱 생각했었거든요. 가설을 했어요. 듣기일 것이다. 이 학습자들이 팟캐스트를 듣는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들을 더 향상시키려고 언어 능력 중에 4가지 언어 영역 중에 듣기 부분. 그런데 참 말하기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말하기 부분은 상당히 적었거든요. 어떤 듣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을 할 수 유도하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제가 중점을 두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학습자들은 한 번이라도 말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이해를 해서 대화를 듣고 이 교사의 질문에 진행자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데서 그 대답을 말하기로 한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놀랐고요. 그리고 문법적인 거, 어휘에 긍정적인 평가를 해서 내가 이걸 팟캐스트를 들었더니 문법이 좀 나아졌더라. 이렇게 이 문법을 이렇게 이 대화 사용에서 사용하는구나 라는 것도 하고요. 그리고 학습자들이 가장 유용하다고 평가했던 부분이 문화 정보예요. 선생님들 1급에서는 어떤 문화 정보를 제가 제시했을 것 같으세요? 설날 추석. 좋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의 그런 가장 중요한 명절들 제가 했겠죠. 또 처음에는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선생님이라고 보통 저를 뭐 미스지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우리는 지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준다는 거죠. 그런데 교실에서 이렇게 계속 지 선생님이라고 부르세요. 그래도 학습자들이 도저히 인식 못하는 학습자들도 많아요. 그럴 때 다시 팟캐스트에서 지 선생님이라고 하고 이 미스라는 거와 미스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국에서는 누구 씨라는 말을 할 때 성에서는 뭐 박씨, 김씨 할 때는 좀 더 뭐 어떤 부분에서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어에는 높임말이 있다라는 것들 뭐 이런 문화 정보들. 그런데 선생님들 이 팟캐스트가 또 좋은 점이 바로 그거예요. 학습자들, 이 NUS에 맞는 그 학습자들에게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싱가포르에서는 명절에, 설날에 뭐 먹죠? 우리 한국에서 이거 먹어요. 그러면서 이 학습자들에 맞는 맞춤식의 팟캐스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CD, 기존에 나왔던 CD는 내가 직접 대상은 아니었거든요. 나와 관련되지 않는 거지만 이 팟캐스트는 내가 알고 있는 선생님이 나를 알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 맞게 질문하고 그거와 비교해서 한국의 문화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각 급별에 대한 학습 1급에서 팟캐스트를 받아들이는 그 학습자들의 인식과 3급에서 받아들이는 인식이 조금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팟캐스트와 관련해서 이제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학습자들이 더 동기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동기들이 많는지, 즉 예를 들어서 10과 중에 5개를 듣는 학습자들이 계속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동기가 있는지, 그 동기가 계속 지속이 되는지, 아니면 10과를 다 듣는 학습자들, 이런 것들도 저는 계속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국어 팟캐스트 프로젝트는 저는 말씀드렸듯이 이게 보조학습 자료예요. 강제적으로 이걸 꼭 들어야지 너희들이 시험에 잘 보고 그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정말 순수하게 너희들이 필요하면 듣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들어도 되고 이것들을 최대한 시험에 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시험에 낸다면 학습자들은 반드시 듣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원했던 학습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자립적으로 어떤 언어를 공부하는 것에서 위배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요. 그런데 약간의 그런 건 있었어요. 좀 더 들으면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격려는 있어요. 격려는 해줬어요. 학습자들에게 교사의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중국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별로 격려를 하지 않았어요. 들으려면 듣고 말하잖아요. 저는 계속 첫 번째 월요일에 수업에 들어가자마자 지난주 주말에 업로드한 팟캐스트 들었죠? 하면서 하고 그렇게 한번 넘어갔더니 훨씬 더 듣는 학습자들이 중국어보다는 중국 프로그램보다는 한국어가 높다라는 거죠. 그건 바로 교사의, 그래서 학습자들한테 물어봤죠. 53문항 중에 교사의 격려가 그 팟캐스트를 듣는데 영향을 줬냐 안 줬냐. 많은 학생들이 다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다. 선생님 한 번이라도 물어보니까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굉장히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굉장히 짧은 그 짧은 데에 비해 양은 배우는 양은 가르치는 양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제가 사회 과학이라 한국 사회나 문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한국 사회나 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이럴 때 하면서 학습자들은 그와 관련해서 정보도 알고 또 거기에 관련된 어휘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학습자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시간을 따로 내는 게 아니라 이동하면서 뭐 통학이라든지 그런 것들, 뭐 공간 시간들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동하면서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도록 제공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팟캐스트 디자인의 내용은 초급하고 중급이 조금씩 다른데요. 초급에서는 좀 더 복습 차원에서, 왜냐하면 초급 학습자들은 많이 반복이 필요하거든요. 반복. 그래서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할 수 있는 반복의 기회를 삼아 할 수 있도록 제가 디자인과 내용을 했고요. 구성을 했고요. 중급에서는 이제 확장이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계속 배웠던 기존의 1급, 2급, 초급에서처럼 배웠던 것들을 기존에서 계속 활용하기보다는 거기에 확장돼서 이제 수능에서는 뭐 찹쌀떡이라든지 그런 것들, 기사거리들을 직접 가지고 와서 하면서 한국 문화도 알고 거기에 관련된 어휘도 알고 약간의 4급에서 배울 수 있는 문법도 함께 노출을 시켜주는 그런 걸로 제가 했었고요. 여기 팟캐스트 구성에서는 초급과 중급이 조금은 다른데 거의 이제 비슷하게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탑라인이 있어요. 이제 하나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팟캐스트 구성을 보시면 이제 타이틀, 뭐 LAK, 저희가 그런 거, 코리안 랭귀지 프로그램이 이런 LAK 저희 과목명이에요. 그래서 1201입니다. 그래서 음악까지 이렇게 했었고요. 이번 주 팟캐스트 주제에 대해서 이제 게스트와 설명하는 거죠.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아요. 그러면 정말 센스 있는 학생, 오늘은 날씨 표현 공부하는구나. 그렇게 하세요. 날씨가 좋아요라든지 그렇게 하면서 하고, 그러면서 이번 주 팟캐스트는 날씨입니다. 그래서 간주가 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간주에 대해서도 학습자들한테 물어봤죠. 이 간주가 너무 길지 않느냐, 아니면 방해가 되지 않느냐, 좋느냐. 어떤 학습자들은 이 간주가 왜 이렇게 많느냐, 나 싫다. 어떤 학생 뭔가가 새로 변화되는 것을 좀 알려주고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서 좋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듣기 과제라든지 이제 여기에서 대화에서 맛과 관련된 어휘를 주는 거죠. 뭐 시다라든지 달다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어휘 맛과 관련된 어휘에서 당연히 음식 주문할 때 이것은 짜요 맛. 그 맛의 어휘에 정리되었던 것들을 다시 함께 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재에서 읽기 부분이 나와요. 뭐 어디에 갔더니 그러면 이태원을 이제 하면서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상차림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뭐 밥과 국을 하고 뭐 소주 들면 안 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문법 정보와 이제 그 문화 정보까지 다 하면서 정리하고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초급 듣기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초급 문화는 이런 거예요. 예전엔 그냥 처음에는 초급에서 그랬거든요. 그냥 다다다다. 오늘은 한국 문화 하면서 뭐 한국에서는 설날과 추석이 있는데 설은 뭐 하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내레이션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좀 더 그런 것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인사동이라는 키워드를 주고 인사동에서 전통찬집 그리고 학습자들이 이미 이것들을 배웠거든요. 음식 주문하면서 저희 보통 차 마시고 뭐 케이크 먹을래요, 디저트, 후식 같은 거 얘기할 때 이런 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사동과 차를 하면서 이제 인사동에서는 뭐까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저희 이제 레벨 2 부분인데요. 한번 제가 일과에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핸드아웃이 있어요. 좀 시간이 걸리죠? 이렇게 핸드아웃이 있으면 여기는 이제 전화 부분이죠. 전화에서 전화번호 114 전화번호에서 듣기 이 핸드아웃은 제가 팟캐스트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폰 터치에서는 다 나올 수 있어요. 터치를 하면은 이 핸드아웃에 질문들이 나와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기기들이 없는 학습자들은 이제 그냥 듣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듣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들을 이제 듣고, 이것들을 처음에는 듣고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엔 쓸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쓰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답안지를 주고요. 그 다음에 높임법, 이제 가장 학습자들이 저희가 뭐 집, 생일, 뭐 말, 나이, 누구 이런 것들은 막 알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저희가 그냥 따다다 하고 거기 김진우 선생님 댁이지요 할 때 댁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팟캐스트에서는 댁이 집에서 높이면 댁이고 생일은 생신이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줬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단어들, 이제 음성 메시지가 다시 한번 새로운 어휘로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있고 스크립트는 저는 다른 언어 부분에서는 스크립트를 제공하지 않는데 저는 스크립트를 제공하는데 학습자들이 스크립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초급 1급부터 한국어로 많이 설명들을 하잖아요. 아무리 제가 간단한 용어를 사용해서 한국어로 설명을 하고 계속하면 학습자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팟캐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로 되어 있지 않고 계속 100% 한국어로 하기 때문에 이제 70시간을 듣는 학습자들, 초급이라서 그리고 2급에 올라온 학습자들한테는 상당히 버겁거든요. 그런데 이 스크립트를 처음에는 보지 않고 그 다음에 보고 하나하나 하면서 이제 이해하는 거죠. 보지 않아도 스크립트를 보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한국 문화들 그때가 이 일과를 했을 때가 설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날에 대한 것들 설날하면 추석도 해야 되고 떴고 뭐 세뱃돈 이게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뱃돈 뭐 이렇게 전화승도 하는 거죠. 왜냐면 그때 2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화 기능, 사용 기능이죠. 전화 관련된 표현들, 그래서 이런 전화 수업이라든지, 그리고 다시 한번 전화 표현을 학습자들이 상당히 쉽게 알지만 또 많이 이게 발화를 못하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PEE 등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서원 박지영 선생님입니다. 박 선생님 이번 학기 첫 번째 팟캐스트입니다. 팟캐스트에서는 무엇을 공부해요? 팟캐스트에서는 문법, 단어, 발음, 한국 문화를 배워요. 네, 그럼 우리 학생들이 한국어를 더 잘하고 한국 문화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팟캐스트를 어떻게 들어요? 먼저 한국어 코र्스 웹사이트에 가세요. 그리고 mp3 파일하고 핸드아웃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참, 선생님, 아이튠에서 RSS를 사용하면 더 편리하지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업로드됩니다. 그리고 보통 한 과는 10분 정도입니다. 길지 않죠? 네, 아참, 단어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 스크립트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자주 한국어 팟캐스트를 들으세요. 그럼 우리 첫 번째 팟캐스트를 시작해 볼까요? 한국 문화. 박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 이제 좀 이게 뭐가 팟캐스트인지 아시겠죠? 저의 스크립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들 말씀드렸듯이 1급에서 약 70시간을 배운 학습자들이에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선생님들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그것도 교양 과목으로 선택 과목으로 70시간을 듣고 이걸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만 학습자들이 처음에는 어려워하죠. 그래서 제가 스크립트를 주고 그거 익숙하면 이제는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한국어만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염려를 하시고 저희들도 지금까지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한국어만 사용하는 게 정말 과연 옳은 것인가.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한국어로만 계속 하면서 학습자들에게는 듣기 많이 노출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구성에서 보는 것처럼 먼저 팟캐스트를 이제 어떤 식으로 처음 이제 2급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목적, 한국 문화도 배우고 우리가 한국어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을 거예요를 이제 배웠거든요. 그래서 을 거예요를 하고 지호까지도 배웠어요. 지호도 하고 보세요. 여기는 보세요는 솔직히 다 그 후에 나오거든요. 근데 좀 먼저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좀 학습자들에게 그때의 중요한 문법들과 어휘는 제가 이렇게 밑줄을 주고요. 그 다음에 한국 문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우리 전화번호를 공부했어요. 이제 3, 4과의 전화에서, 그래서 전화번호, 전화송 같은 걸 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제가 54개의 문항들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 몇 개를 제가 한국어로 이렇게 선생님들 위해서 번역했는데요. 제공된 팟캐스트가 적당하다고 생각했냐, 10개의 유닛이 적당하다고 생각했냐, 그랬을 때 초급에서는 3.92%, 5점이 만점인 거예요. 5점이 제일 좋은 거. 그 다음에 중급에서는 9.96, 조금 중급에서 더 이제 만족하는 거죠. 이 팟캐스트가 쉽가. 어떤 학습자들은 굉장히 이 10개의 유닛이 많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들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제공되는 팟캐스트가 빈도가 적당하다고 보느냐. 보통 학습자들이 괜찮다. 일주일에 한 번은 괜찮다라고 했고요. 4점 좀 가장 높았어요. 그리고 팟캐스트에 대한 길이가 적당하다. 여기 약간 좀 초급에서는 3.97이고 이 중급에서 3.9인데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어생들이 좀 더 이거에 만족할 줄 알았어요. 길이가 한 10분에서 한 10, 조금 길었거든요. 근데 학습자들 여기서 보니까 역시 학습자들이 10분 이상으로 넘어가면 싫어하더라고요. 이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팟캐스트 듣는 것이 즐거우냐 했을 때 초급에서 선생님 딱 이강에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지만 중급에서는 굉장히 더 재밌다고. 왜냐하면 그동안 배우지 않았던 어휘가 확장이 되거든요. 이 싱가포르 학습자들은 더 많이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저희는 딱 1과면 1과까지 더 그 이상 공부해서 꼭 물어봐요. 많이 그만큼 열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급에서는 좀 지루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나 이거 이해해 알아. 그러면서 좀 지루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팟캐스트 주제가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거죠. 보통 제가 디자인을 하거나 내용을 할 때는 그동안 지난주에 배웠던 것들을 토대로 그리고 그동안 배웠던 것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이제 관련이 다 많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듣기 연습 문제가 유용했다고 생각하는가.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듣기 평가들과 관련된 듣기 지문들과 관련된 문제들에서는 역시 중급이 좀 높았어요. 발음과 관련된 정보와 연습이 유용하다고 생각했는지, 네. 이제 발음에 대한 것들 저희가 한 번씩 읽어주고 따라하게 하는 것도 이 학습자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문법에 대한 정보와 연습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제 초급에서 이런 설문지를 했고요. 중급에서는 새로운 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는지 이때 이렇게 나왔고요. 한국 문화, 사회에 관한 정보가 유용하다고. 역시 선생님들이 보시는 것처럼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갈구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 IT에 너무나 방대한 이런 자료들을 잘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들도 꼭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선생님이 알려주기를 바란다는 거고요. 어휘와 어휘 연습 문제가 유용하다고 생각했는지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했고요. 이제 선생님들께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이거였어요. 선생님들께서 팟캐스트 내용과 디자인을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처음에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선생님들 못하시는데 댁에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내가 팟캐스트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어떤 주제로 어떤 목적하에 하는 것이에요. 나는 지선 선생님은 보조자료를 하지만 난 주자료로 하겠다라든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으나 나는 일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본어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학습자의 요구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 연구를 하는 목적은 좀 더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유용한 팟캐스트를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들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문지를 디자인하고 설문 내용을 디자인해서 선생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학습자들에 맞게 팟캐스트는 구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몇 과로 구성할지 10과로 구성할지 5과로 구성할지 그런 것들은 내용은 뭘 할지 지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도입을 하고 주제를 주고 간주를 주고 그 다음에 문화를 하고 나는 그런 것보다는 완전히 문화로 빠진다. 나는 팟캐스트를 완전히 문화로 한다든지 나는 그런 것보다는 어휘를 확장해서 오늘은 어떤 어휘를 배우겠습니다. 어휘에 대해서 한다든지 선생님들만의 각자의 원하시는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디자인들 이게 5분으로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10분이 초급 이 학습자들에게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5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BBC의 그런 팟캐스트가 있거든요. 선생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6분 잉글리시예요. 딱 6분이면 끝나요. 모든 간주부터 시작해서. 선생님 저는 6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10분으로 했을 때는 반드시 그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선행 연구에서 기존의 연구에서 최대 효과가 볼 수 있는 것이 10분이라는 거예요. 5분 너무 짧다라는 것이죠. 그
그렇지만 선생님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내가 다시 학습자들의 요구를 분석을 했더니 우리 학습자들은 5분은 원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연구에서 벗어나서 선생님만의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 또한 평가라는 거죠. 선생님들한테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평범한 교사가 아니라는 거죠. 한국어를 마냥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뭔가를 생각하고 연구하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든 팟캐스트가 정말로 이게 평가를 했을 때 학습자가 봤을 때 어떤 것이 좋았고 어떤 것들이 틀렸고 좀 더 나은 방향 개선할 부분들을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 다른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우리가 차별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은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 이 교수님들 아래서 배우셨기 때문에 그런 역량이 충분히 역량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항상 이 팟캐스트를 많이 공부를 하고 또 많이 새로운 시도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외국어 교육에서의 팟캐스트는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도 걸음마다 약간의 뭔가의 빛은 보여요. 그렇지만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서 많은 부분에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선생님도 저와 함께 같이 이 부분에 관심이 있다면 같이 갈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계속 오디오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비디오 팟캐스트를 계속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계속 말하고 나오고 비디오 팟캐스트 나오니까 학습자들이 지겨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급에서 6급에서 잘하는 학습자들을 뽑아서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선생님 너무 팟캐스트 들을 때마다 머리가 아파요. 한국어 너무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비디오 팟캐스트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영어와 이렇게 한국어가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비디오 팟캐스트를 여러 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영어와 제가 없고 영어와 한국어 같이 있는 이렇게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이 비디오 팟캐스트를 좀 중점을 두려고 해요.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참 조명도 없고 비디오 팟캐스트가 더 어려워요. 오디오는 제가 처음에 스크립을 짜고 1급부터 10급까지가 다 있죠. 어떤 부분에 내가 본 수업에서 못한 것들을 이런 부분에 강조를 하고 이 어휘를 사용하고 이런 문화 정보를 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만들고 녹음을 해요. 녹음하고 오디오시티라고 해서 프리 소프트웨어 있거든요. 선생님 언제 어디서나 그것보다 더 좋은 소프트웨어도 많아요. 그것들을 편집하고 음악을 넣고 요즘에 저는 솔직히 선생님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시크릿 가든 학생들이 너무 좋아해서 그 노래를 제가 이제 해서 학습자들이 너무 그 노래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 하면 또 학습자들이 좋다고 메일도 오고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닌데 내용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 근데 학습자들에게는 다가가야 되거든요. 매력이 있어야지 듣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 말씀드렸죠. 저희는 앞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했더니 이제 비디오 팟캐스트를 좀 더 많이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비디오 팟캐스트를 할 때 너무 어려워요. 지금 보시다시피 조명도 없고 장소도 협소하고 밖에서 찍으려고 찍었더니 너무 바깥 소음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아주 정밀한 그런 좋은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비디오도 편집해야 되죠. 너무 할 일이 많지만 그래도 학습자들이 어머 이거 누구야? 너희들 조금 1년 있으면 이렇게 돼. 이런 이 선배들이야 하면서 네 지성한 선생님만 보다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유튜브에 얼마나 이 화려한 영상들이 길들여져 있는 학생들에게 이 비디오 팟캐스트는 정말 시시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학습자는 또 다른 거죠. 아마추어가 했고 우리 선생님이 스크립트를 쓰고 선배가 했지만 내가 원하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배우고 싶은 몸짓 언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팟캐스트를 비디오 팟캐스트를 좀 많이 하려고 하고요. 팟캐스트 교육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저는 더 연구하고 싶어요. 정말 팟캐스트를 많이 듣는 학습자들이 듣기 평가를 했을 때
정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전후죠. 팟캐스트를 듣기 전과 후에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데, 근데 변인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꼭 팟캐스트만 해서 듣기 능력이 향상되는 건 아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조율을 하고 해서 공부를 하고 좀 더 디자인을 만들어서 연구 디자인을 해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팟캐스트 과제들을 해결할 때, 이제 듣기 영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결할 때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전략들이 있어요. 선생님들 중에 이제 학습자 전략, 어떤 이제 인지 언어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이 부분에 관심을 두실 텐데, 어떤 전략들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듣기라든지 말하기라든지 이런 언어 영역과 관련돼서 이 학습자 전략들은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 정말 직접적으로 팟캐스트와 관련된 연구보다는 거의 없거든요. 정마다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쯤에 말씀드렸던 팟캐스트와 학습 동기 관련이 정말 과연 얼마만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연구를 해서 선생님들한테 또 뭐 내년이라든지 다음에 학회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의 시간. 저는 꼭 이 시간을 좋아한답니다. 네. 학습자 입장에서는 10분을 듣지만 네. 제작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비디오 같은 경우는 그 촬영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이 유동적일 거고, 네. 근데 그 오디오 같은 경우는 제작 시간이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 보통 스크립트 쓰고 녹음하고 뭐 하시는데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나? 10분짜리 만드는데? 10분짜리 만드는데요. 하루 종일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하루 종일 걸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하루는 스크립트를 하고 그 다음 날은 좀 스크립트를 조정을 해야 되고 핸드아웃도 만들어야 되고, 핸드아웃과 관련돼서 또 어휘장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것들로 하다 보면 한 일주일이 너무 바빠요. 근데 다행히 이제는 좀 상급 같은 경우는 2번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근데 역시 기존의 상급과 또 이번 상급은 학습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많이는 바뀌어지지 않지만 느낌이 다른 거죠. 오늘은 날씨가 좋다라든지, 지난주에는 너희들 중간에 시험이 있으면 어떤,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야 되지만, 어떤 부분은 재사용할 수 있어서 조금 시간은 좀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만큼 우리 교사들은 뭐라 그럴까요? 부지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지런하지 않고 열정이 있지 않으면 뒤처지는 교사가 될 수밖에 없고, 학습자들이 더 줄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노력하면 되는데, 그것들을 노력하지 않아서 학습자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들한테는 좀 안 좋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죠. 그러면서 정말 가끔은 고민이 되는 거죠. 정말 효율적일까?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제일 많이 반문하고, 이 디자인이 정말 좋을까?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는 단계예요. 네, 또 선생님. 보통 방송에서는 BGM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부분에 가사를 안 넣잖아요, 교수님. 네. 가사 안 넣고 이제 간주 넣고 이렇게 다시 멘트가 시작된다는데, 하는데 아까 가사 있는 부분을 쓰셨거든요. 네, 일부러 썼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길게는 쓰지 않아요. 카피라이트 걸릴까봐. 그런 건, 근데 일부러 쓸 때가 많아요. 왜냐면 그것도 한국어잖아요. 한국어를 되도록이면 한국어를 한국에서 배우는 건 노출의 시간도 길고, 그거에 따른 학습 효과도 굉장히 달라지잖아. 거기는 거의 그런 계획이 없거든요. 근데 학습자들에게 이런 것만죠. 가끔은 그 노래가 어떤 학생, 한류가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한국어를 배우는. 그런데 한류와 전혀 관심 없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또한 반 차지해요. 그 학습자들은 이 노래 뭐야? 애들이 너 그거 몰라? 그러면 이제 인터넷 찾는 거죠. 그래서 다운로드도 받고 가사도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 거기에 딱 보면 영어 가사 스크립트 저희는 찾아주잖아요. 자기들이 찾아서 저한테 보내, 선생님 영어 가사 나와 있어요. 이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는 전략적으로 모든 게 계산되어 있어서 이 디자인들이 나오거든요. 물론 저의 계산이 틀릴 때도 있어요. 저의 방식이.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계산. 지금은 이제 1년 반 정도 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거의 2009년, 2010년, 2년 넘었네요. 2년을 해서 좀 더 개선하고 있는 단계고. 죄송하지만 아까 보여주셨던 스크립트
중에서 네. 어디 부분이 말하기가 이렇게 있는 부분. 이제 듣고 해서 저희가 그 음향 효과를 주는 거예요. 띵 하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포즈를 주신다는. 네, 저희가 이제 듣고 만약에 나오코하고 그 두 사람은 어디에서 이야기를 할까요? 정말 듣기 평가처럼 그런 듣기 영역인 거죠. 이해 영역들을 해서 띵 하고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효과음이 좀 더 처음에 효과음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랬더니 학습자들이 멍하게 있는 거예요.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말하세요, 말해도. 그래서 띵 하면 학습자들이 한다든지 어휘를 반복적으로 할 때 한 번은 뭐 설날, 그러면 우리 리을 발음으로 장도가 되듯이 그런 것들 할 때 띵 해서 설날 반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 어제 과제 때문에 뭐 잠도 못 주무시고 멀리에서도 오시고 저희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저의 특강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미흡하거나 좀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제 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clscsw@ms.edu.sg. 네, 감사합니다.